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문가 김용태 마케팅 연구소의 김용태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근간이죠. 아직 책이 나오진 않은 거죠. 지금 AI와 40인의 괴짜들. 예, 아마 뭐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은 책이 네. 나와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익숙한 제목이라서 이게 패러디 제목 같아요. 맞죠? 예, 네. 알리바바 40일 도전. 네.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생명이 없는 기계가 내 말을 알아듣고 또 대답을 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 넣자마자 뭐 순식간에 답변들을 쏟아내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 AI를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실체를 좀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누구냐, 넌? 뭐 이런 생이죠. 그래서 그건 호기심 때문에 AI를 좀 공부를 해보게 됐고, 근데 이 AI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면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그래서 AI의 히스토리를 좀 한번 파헤쳐보자.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할 때부터, 또 이전에는 앨런 튜링이라고 그 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서부터 한 70년 되는 역사를 쭉 훑다 보니까 그 AI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좀 써보자. 이게 이제 이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How to use 이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How to use는 뭐 요새 이게 굉장히 급변하고 네. 기능도 좋아지고 뭐 새로운 게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는 거는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용법 같은 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이 내용에 쓰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노력을 평범한 시민들도 해야 됩니까? 해야죠. 네.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네. AI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좀 답답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챗GPT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문 신박한데, 챗GPT가 사람들이 쓰기는 쓰는데 네. 이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대면을 하니까 좀 편한데, 이게 답답하게 내가 이거 채팅을 하려니까 이게 뭐 내가 질문도 잘 못하겠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그런 AI 리터러시를 높이면은 훨씬 활용에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 리터러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 민도가 어떤 그런 국가의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리터러시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뭐 젊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만은 시니어들이 AI를 활용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일단 삶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AI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하는 건 우리 손과 발의 확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AI는 두뇌의 확장인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정말 웬만한 과거에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AI 컴퓨터가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 제일 재밌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을 사람들이 좀 친해지고 또 내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높였을 때 삶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 소장이 하여튼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시니어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내가 AI 쓰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그 프롬프트 뭐 자연어니까 우리 말하듯이 집어넣으면 되고, 뭐 쓰기 귀찮으면은 그 마이크 버튼 누르고 말로 하면은 얘가 말로도 대답해주고 하니까 사실 사용법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이걸 갖고 뭘 할지가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야 이제 뭐 회사 업무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도 있고 한다면은 이걸 써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고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되게 좀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뭔가 이거 유스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손주 생일날 네. 내가 수노 AI한테 작곡을 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갖다가 만들어서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AI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김 소장님은 최근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AI를 쓰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최근에 쓴 거는 이제 책 쓰면서 이제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그런 브레인스토밍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목차 구성할 때도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자료 수집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책에 들어가는 도표 같은 거를 예전에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런 걸, 출판사 디자이너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그 냅킨 AI라고 이렇게 도표, 그 텍스트를 넣으면 도표로 만들어져요. 근데 아주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도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이라고 있는데, 제 책의 내용을 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남자와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팟캐스트 형식의 오디오 파일이나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주고, 뭐 굉장히 그런 기능들이 있는 AI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어쨌든 책을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했죠. AI에 입문하려는 사람이 좀 흥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도? 뭐 좀 소개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새 재밌는 게 나노 바나나라는 그러니까 이 그림 생성해주는 AI인데, 그게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채팅하는 챗봇은 챗GPT고, 그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게 달리라는 게 있고, 동영상 제작해주는 건 소라라고 있고 하듯이, 구글에서는 이제 채팅하는 챗봇은 제미나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은 이 나노 바나나고, 이제 VO라고 하는 건 동영상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미나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나노 바나나를 갖고 요새 굉장히 재밌는 이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사진을 같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식의 그림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AI가 그걸 만들어주고, 그러듯이 뭐 굉장히 요즘 나노 바나나가 좀 핫한 그런 건데,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밌으니까 한번 그런 거서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해보시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뭐 저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 인물과의 가상 대화 같은 것,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I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기술적 특이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위 기술적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는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번 책에도 마지막 챕터에 그 특이점 얘기를 좀 넣어놨어요. 근데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단편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좀 전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호모 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동안 진화해온, 근데 생존을 위해서 계속 지능을 진화시켜 온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뿌리고, 인간 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한테 신경망, 인간의 뇌를 모사한 신경망을 만들어서 학습시켜서
확률적으로 단어를 뱉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동등한 뭐 지능이 뭐 누가 높냐 낮냐 이거는 좀 따지기 어렵다고 보고, 근데 저는 일부 측면에서는 이미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라든지 그걸 보고 요약을 하는 거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걸 오디오 파일로 만든다, 이거는 지금 인간의 지능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특이점이 왔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인간처럼 어떤 메타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상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지능을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결국 AI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아니요, 이미 따라잡은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걸 어떤 단편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걸로 봤을 때 이미 따라잡은 것도 있고 어떤 측면은 잡을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네. 네.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AI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AI가 내 직업 뭐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직업 대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게 무슨 슬라바키아어인가 뭐 거기가 이제 어원이라는데 그 어원이 노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간이 로봇이라는 거 만들어서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집에다가 로봇 청소기 사다 놓고 저놈이 나 대신 저거 청소 다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AI가 직업이라는 걸 대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도 한 200년밖에 안 된 관념이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 구조가 이제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면서 직업이라는 게 분화도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관념이나 체계 같은 게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AI가 내 친구고 나의 협력 파트너고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좀 윤리적인 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로펌의 대표가 한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문제하고 이제 그렇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무슨 기계 때려부수기 운동이 벌어졌듯이 그렇게 이 AI가 대체하는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 곧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 생계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이게 큰 틀에서 볼 때 그렇게 일부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자본 문제가 있겠네요. 자본이 탐욕적인 자본이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를 갖다 과연 나누려 들지, 이런 생각도 해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오면서도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겠죠. 예, 저는 그건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홈페이지 인사말이 말이죠. 진실의 사막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네. 왜 진실의 동굴도 아니고 진실의 바다도 아니고 그 황량한 진실의 사막입니까? 그 문구는 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예요. 네. 그래서 왜 매트릭스가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모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지금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가상 공간이야.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해가지고 이 네오가 내가 정말 진실의 세상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여기 현실에 있을까? 이걸 하다가 어쨌든 모피우스를 따라서 가게 되죠. 그때 모피우스가 네오한테 진실의 사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있던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였죠. 네. 그 사막이란 메타포로 담으려고 했던, 표현하려고 했던 게 그럼 뭘까요? 글쎄요, 사막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황량하다는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왜 사막이라고 썼는지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네. 김용태의 변화 편지를 2004년부터 20여 년째 이제 매주 네. 띄우고 계시죠? 예. 변화가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 변화. 왜 중요하고, 변화를 알고, 또 변화를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좀 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뭘까? 뭐 이런 걸 좀 한번 좀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용어들도 시작한 거고, 또 이제 변화 편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상들을 이메일링 하면서 이렇게 저걸 한 건데, 정말 지금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파도 타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핑이라고 하는 걸, 파도가 이렇게 막 오는 거를, 이게 뭔지 모르고 겁나면 파도에 휩쓸려 가겠지만은, 내가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타보자. 서핑하듯이. 이러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변화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한번 그런 걸 공감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보수화하고, 또 변화를 뭐 두려워한다든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떤 유연성 아닐까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쌓아왔던 어떤 틀, 여기에 갇히지 않고, 좀 그런 틀을 좀 깨고, 좀 더 이렇게 다른 세상도 좀 한번 경험해보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영화 매트릭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까를로 로벨리라고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양자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제가 그 제목 보고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도 썼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을 자꾸 좀 깨고, 그런 유연성이 AI 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AI한테 이렇게 뭐랄까 종속까지는 아니지만은 AI와 좋은 친구, 파트너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생각의 유연성,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모티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저만 해도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좀 작아지는데 다니던 데는 몰라도 새로운 업소에 가서 키오스크가 있으면 괜히 뒤에 사람 기다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런 뭐 일종의 두려움 같은 거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건 뭐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은 자꾸 쓰다 보면은, 저도 키오스크 잘 못 쓰는 경우도 많고 PC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한데 자꾸 해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실수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방법이 있겠어요. 네. 여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만 이제 2014년엔 야해야 청춘, 부제가 서툴지만 포기하기엔 이런 당신을 향한 독설, 이런 책도 내셨더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습니까?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때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근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아프니까 왜 청춘이지? 그래서 청춘이 아프다. 아픈 건 청춘만 아픈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위로 주는 것도 좋지만은 좀 야생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그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부모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믿지 말고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자꾸 고정 그 관념에 하지 말고 좀 그런 틀을 깨고 실수도 하고 뭐 실패도 하고 그런 좀 야생성을 청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야생성의 야군요. 그렇죠. 네. 야생성. 근데 야하다 그럴 때 또 다른 의미의 또 하여튼 예, 뭐 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출판사에서 아마 책을 그렇게 네, 제목을 중의적으로 하여튼 이해했군요. 네. 그럼 동시대인 가운데서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시니어들한테는 남들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조언할 그런 뭐 계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그냥 개인 볼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을 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일을 하지 말고 업을 하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뭐 그게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돈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이번에 AI 책 쓴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 AI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 같은 것도 좀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AI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는 뭐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내 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업의 개념 이런 말도 한 것 같습니다만, 업이란 말에 담으려고 하는 커너테이션, 그게 뭔가요? 일과 업,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 아닐까요? 내가 왜 존재하고, 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태어난 어떤 목적, 뭐, 소명, 뭐, 이런 것이 업일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업이라는 것은 이제 수입과는 어찌 보면 뭐, 관계가 없는 거군요. 없을 수도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따라오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돈 벌려면은 절대 돈 쫓아다녀서 돈 못 벌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꼭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꼭 유명해서 성공한 것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변화편지 쓰는 거는 사실 돈 버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이게 내 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지금 50대 초반인데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새 파이어족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은퇴를 하는데 목적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돈과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죠. 말하자면 업 같은 그렇죠. 거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4년여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100세에서 120세를 자기 수명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야 하기에 60세면 인생의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케팅 전문가로서 마케팅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동시대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비슷한 이제 연배 분들이나 어쨌든 또 이렇게 시니어 이런 분들한테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업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재밌어서 밤샐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업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삶이 아닐까. 특히 이제 AI 시대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근데 직업에서 디자인을 해준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건 정말 내 좋아하는 일이야. 이런 디자이너들은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포토샵 가지고 이러던 기능적인 이런 디자이너들은 다 AI한테 대체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 현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슨 틀 같은데 전부 다 누워 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끼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발버둥 친다 그럴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발광했으면 좋겠다. 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잘 안 잡혀서 네. 좀 가상적인 예도 좋습니다만 좀 예시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시니어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권할 법한 그런 그래서 좀 예시를 아까 그 얘기하신 그 이렇게 음악을 네.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그런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사람마다 이제 가진 탤런트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찾는 게 사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했지만은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고 그런 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세대는 뭐 거의 회사 인간으로 살았고 또 젊은 세대들도 흔히 좋아하는 일 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찾는다는 게.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거는 답이 있겠어요.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한테 뭐 맞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일을 찾아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이필재의 질문, 오늘은 마케팅 전문가 김용태 마케팅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